예,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입니다. 오늘은 37일차 과정이네요. 37일차 과정. 오늘은 어떠한 19절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자르고서 이 대꾸를 이루죠,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이 문장을 그냥 뭐 글자 외우고 문장 대충 뜻 알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런 형식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도타울 독자죠. 도타울 도탑다. 이걸 두텁다 그러는데 두텁다라는 의미가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 도탑다라는 거하고 두텁다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도탑다 할 때는요, 굉장히 그 애틋한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봅니다. 처음 초자, 시작하다 처음에 초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성 성자입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아름다울 미자죠. 그럼 독초성미라라는 것은 도타운 거다, 처음이다. 그러면 처음을 도탑게 하라. 처음을 시작을 이렇게 도탑게 한다는 것은 정성성자인데 이거는 실로 이런 얘기했어요. 실로 부사란 정성 실로 대단히 뭐 이런 거죠. 미 아름답다. 대단히 아름답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분석을 하면 풀리는데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앞에 형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앞에 형식이 요게 이제 그 삼갈 신자거든요. 삼가다 할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칠 종자예요. 요게 초가 있으니까 요거의 대꾸로 이렇게 종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땅할 의자입니다. 마땅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명령 영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요 부사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침을 끝마침을 삼가하는 것, 삼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삼가다가 금지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것도 그냥 놀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옷가짐도 단정하게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얘기겠죠. 그게 삼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마침을 삼가다는 것은 대충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가짐도 올바로 하고 옷까지도 올바로 하고 마지막을 갖다가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조심하게 끝낸다는 이런 게 바로 삼가다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끝냄을 이렇게 삼가한다는 것은 마땅할 이제 마땅히 해서 여기 대꾸니까 여기서는 실로 아름답다니까 이건 마땅히 따라야 할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다라고 해석하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라든가 이제 수많은 데 보면 이거를 좋다라고 해석해요. 좋다. 마땅히 좋은 거다. 이게 뭐 근데 이게 우리가 한자의 변천 과정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는 위진남북조 시대였다. 이 천자문이 나온 것이.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는 게 좋다라고 쓰여 이런 말로 쓰일 때는 언제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당나라 이후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게. 그런 건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때는 이 천자문이 쓰여질 시기에는 이 영이라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안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마땅히 좋다라기보다는 문맥상으로 볼 때 마땅히 따라야 될 영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항상 고사를 인용하거든요. 중사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 이렇게 나눠서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도탑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항상 그 주흥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경, 서경이에요. 그 논어도 좋아하고요. 근데 논어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시경, 서경, 논어, 장자 뭐 온갖 책들을 다 가져옵니다. 이때 양나라 시대 때 이 학자들이 이 필독으로 읽어야 될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에서 이런 얘기를 가져오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주흥사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잖아요. 이게 이 천자문 자체가 그래서 이 형식도 시경체고 이 시경 요거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다음 시경에 보면은 풍, 아, 송이라는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풍이라는 거는 민요를 얘기하고요. 아라는 것은 귀족의 연회에서 쓰이는 거고, 요것은 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제사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에 쓰이는 요 아라는 데는 또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렇게 대아, 그 다음에 하나는 소아 이렇게 나뉘는데 요 대아 큰 아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요렇게 삼이 있죠. 집에서 삼을 이렇게 키우다가 수확을 이렇게 하면 수확해서 삼이 이렇게 쓰러져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하는 모습. 요게 그 쓰러질 미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니 불자 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있을 유자 이렇게 나갑니다. 미불유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러진다는 얘기죠. 쓰러질 미자 있잖아요. 그 쓰러짐이라는 거죠. 쓰러짐은 불유 있지 않다 이거죠. 어디에? 시작함에 있어서 쓰러짐은 불유 있을 수가 없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이 어디 있게 되냐 이거죠. 예. 이게 그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불유초. 시경은 또 이 천자문 시경체를 따라 있으니까 이게 네 글자로 이어지죠. 미불유초. 그러니까 시작부터 쓰러짐은 있지 않다. 그럼 뒤에 뭔가 하나 있겠죠. 지금 이것만 나오면. 그래서 이게 그 시작을 도탑게 한다는 건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작부터 쓰러짐은 있지 않으니까 시작을 도탁게 하는 거죠.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선자가 있어요. 이게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물고기가 있고 양이 있는 거를 또 이게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자는요, 뭐 나중에 제가 이 선자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뛰어나다. 이 양양자가 들어가는 글자 치고 안 좋은 글자가 없어요. 뛰어나다. 그래서 극자가 있어요. 이게 이길극자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극히 아주 조금 극히 극유 아주 조금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칠 종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칠 종자. 그러면 선극유종이죠. 극유. 뛰어남은 여기서는 이제 쓰러짐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쓰러짐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쓰러진 건 있지 않는데 거꾸로 뛰어난 것은 극히 아주 조금밖에 없다. 뭐 어디에 있어서? 마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라는 그게 그 시경에 나오거든요. 시경에. 그러니까
시작하면서부터 쓰러지는 거는 당연히 없지만 끝날 때 이렇게 뛰어나게 이제 좋게 끝나는 것도 아주 드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식양에 나오는 얘기가.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시작은 이렇게 도탑게 하는 것이 진실로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식경에서의 얘기가 되겠고, 물론 뒤에서 마치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뒤에서 마칠 때 령이라는 것 때문에 여긴 지금 령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이 령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는 뒤에 거는 뭐냐면 어디서 따왔느냐? 서경에서 따왔다 이거예요. 서경. 그래서 서경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궐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신의 요 사이에 궐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그 골자 그 골자 이렇게 하는데 신궐종이다 해갖고 마치는 것 여기 이제 삼가 마치는 것을 이게 삼가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기 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궐종은 유기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체 요 글자만 보면은 끝마침을 이 삼가하는 것은 그 시작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원래 이게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자면은요. 제가 그냥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스승을 삼을 수 있는 자는 왕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잘나갖고 남들을 갖다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떤 그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흘러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어떤 이런 그 제후들이 그 자기가 이제 맡은 그런 거를 갖다가 단단하게 세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스승을 모셔라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항상 끝마침까지 이렇게 좀 신실하게 하려면 여기 삼가다, 신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작을 생각해라. 수구초심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그 신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종.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일종의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현자가 제후 왕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종이란 말도 신궐종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신궐종 유기초 요것은 나중에 수구초심하고도 이제 따라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외워주시면 좋은 거고요. 령이라는 그 자체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신종이라는 것은 마땅히 따라야 될 령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서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이 주흥사가 이제 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시경에 나오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미불유초요 선극유종이라 요 부분이 바로 요 독초성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궐종이요 유기초라 그 얘기가 바로 이 서경에 나오는 얘기를 이 뒤에 것이다. 그래서 자 독초성미요 처음을 도탑게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요. 이 끝마침을 신실하게 또는 끝마침을 이 삼가다라는 우리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표현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삼가하는 것은 뭐냐면 신에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실하다, 우리가 신실하다 생각하자고요. 신실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끝마침을 신실하게 하는 것은 마땅한 령이다. 마땅히 따라야 될 령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한 글자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도타울 독자죠. 이게 이제 여기 글자를 보시게 되면은 대나무죽이 있죠. 이렇게 대나무죽이 있고, 그 다음에 말마자가 있습니다. 말마자. 자, 요거를 제가 왜 이렇게 띄어서 쓴지 아십니까?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나오죠. 이 글자도 그대로 나오는데, 이거를 말이 대나무 숲에서 그 나는 소리처럼 뛰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라기보다는요, 요거를 그냥 해석해 보세요. 요거를 읽어 보세요. 뭡니까 이게? 자, 죽마죠. 죽마. 그러니까 이 도탑다라는 얘기가 어릴 적 친구들이 이제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사귀고 놀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 도탑다라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도타운 사이다 이러거든요. 두텁다라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도탑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추억도 많은 거고, 그 추억에 이게 죽마가요. 참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대나무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저 어릴 때 진짜 이러고 놀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러고 대나무를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이러고 이게 이리야 하면서 놀았다니까요. 그 무슨 텔레비전이라든가, 우린 텔레비전도 이제 나중에 생겼는데 동네에 하나 있는 텔레비전에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참 신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막 텔레비전에서 무슨 어떤 만화 영화를 했다 그러면 밖에 나와서 그 흉내 내고 막 이랬거든요. 많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이게 어떤 흉내. 그 중에 하나가 요 그 말 타는 거였습니다. 이게 대나무를 이렇게, 여기 대나무 잎이거든요. 이렇게 대나무 잎. 대나무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 이게 밑으로 딱 자르면 여기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대나무 이파리가 그 말의 갈기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의랴 해서 따각따각 하고서 이렇게 했던데, 요렇게 그 중만을 만들면서 놀던 사이, 예, 얼마나 도탑겠어요. 그래서 이게 도타울 독이라는 거는 그런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도타울 독자였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자는요, 이 칼이 보이죠? 칼이 있고, 여기 이제 옷이 있어요. 옷 의자입니다. 얘 옷 의자가 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한자가 이게 하나 있다 그러면요, 자, 부수가 있어요. 요쪽 부분에 들어가는 걸 머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 들어가는 걸 발이라고 하고요. 요쪽 부분에 들어가는 걸 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쪽은 방이라 그럽니다. 방, 머리, 발. 그리고 요쪽은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거를 받침이라 그러고요. 받침.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 요걸 엄이라고 그래요. 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걸 몸이라 그러고요. 이게 부수가 어떻게 들어간다 해서 이제 그쪽에 부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초두 머리다. 이게 뭐 풀초 머리다 했을 때는 요 풀초라는 것이 이 머리 부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제방변이다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바로 이 변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착받침이다. 우리는 책받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착받침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받침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엄호다 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디자가 변에 들어가면 뭐 이런 얘기는 옷의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옷이 있잖아요. 이러한 옷의가 이 변 위치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디가 이제 변으로 여기 오디자가 이제 그대로 쓰여져 있죠. 변으로 들어가 오른쪽에는 칼이 그려져 있죠. 옷을 만들 때는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옷감을 이제 잘라 오죠. 참 한 개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어릴 적에 이게 옷을 사서 입은 게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고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전부 다 만들어 입었었거든요. 집이 좀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갖고 덕분에 이제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 옷감을 이렇게 사와서 그런 걸 잘라서 잘라서 짜투리들 또 안 버려요. 그러면 잘라서 뭐 어머니 치마도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짜투리들로 그 애기들 팬티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고무줄도 막 사와서 그 고무줄 끼고 저는 그 옷핀 고무줄 낄 때 옷핀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놓고 옷핏을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억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참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상당히 한자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시절이죠. 그게 보면은 옷감에서 옷을 맨 먼저 만들 때는요 일단 자르는 것부터 시작해. 자르는 것부터. 그래서 옷감 자체를 자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옷감을 잘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또 잘라온 옷감도 또 잘라서 이제 뭔가를 되겠죠. 그래서 처음은 바로 이 옷감을 자르는 거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초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정성성자입니다. 정성성이란 건, 이 성이란 것이 이제 발음으로 나왔고, 말씀원이 이제 부수가 됐는데요. 이게 정성 들여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말인데 이렇게 정성 들여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자가 이룰 성자, 이루다. 근데 이게 이루다라는 얘기 이전에 원래 뜻은 갖추다라는 게 있어요. 갖추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갖추다,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진 이 성자를 발음으로 썼느냐? 요 성자를 잘 보면요, 이 해설을 보면 이제 요러한 거, 그러니까 여기 빼고 여기에서 요게 이제 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죠. 요거는 이제 창입니다.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요게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못이다, 이건 못과 망치다 이러는데 못과 망치로 해서 이렇게 뭘 성을 쌓는 거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무기입니다. 무기를 얘기하고요. 우선 못이 아니고 좀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전체도 이렇게 이제 얘가 아니라 얘로 나오잖아요. 갑옷이죠. 그러니까 갑옷과 무기를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갑옷과 무기를 갖추면 뭡니까? 병사가 된 거죠. 드디어 병사가 돼서 이 병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무기와 갑옷을 갖추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룰 성자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예전에 한자가 다 그래요. 보면 뭐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정벌을 하고 노예 삼고 뭐 제사하고 이게 뭐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고대 사회를 갖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한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자를 알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는 고대 사회를 조금이나마 이게 한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병사 한 명의 병사를 이루게 된 거고, 또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무력을 갖추게 된 거죠. 무력이란 것은 공격과 방어가 돼야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공격보다도 이제 방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룰 성이 이제 그 갖추다 이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뭐냐면, 이게 말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게 이 정성성이잖아요. 말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말을 갖춘다는 거죠. 뭘 갖추면, 뭘 갖추고 뭘 이루느냐. 공격과 방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못이 나오는데 이거 다 이제 무시하시고요. 말을 이룬다는 얘기는 격식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대충 야 밥 먹어 이게 아니라, 격식을 갖추면 호칭부터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님 이렇게 이제 호칭 부르고, 진지 잡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격식과 어떤 호칭과 전부 다 그 이야기하는 데서 갖출 거를 다 갖춰서 온전한 그런 그 존칭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사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절대 임금이라든가 어떤 그 윗사람한테 절대 함부로 안 하죠. 말을 다 갖추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못 배워 처먹은 놈, 못 배운 놈. 그것이 뭐 어떻게 공부를 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뭐 대학교 나온 놈한테도 못 배운 놈이라 그러죠. 그건 뭐냐 그러면, 예의를 못 배웠다. 예의란 건 뭡니까? 말이죠, 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위더런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고, 이러한 것 자체는 말을 갖추질 못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욕이 지금도 우리나라 말에도 이게 남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욕은 아니라고 봐요. 뭐 모든 욕이 좋지는 않겠지만, 말을 갖췄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이제 가식적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 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갖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아름다울 미자 갑니다. 아름다울 미자는요, 요 밑에 여기 큰 대자 보이죠? 요 큰 대자. 큰 대자 위에는 양양자가 보이죠? 이렇게. 요 큰 대자는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상당히 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책을 저도 하도 뭐 좋다 그러길래 사서 봤어요. 사서 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양이 크다 해서 큰 양이 아름답다 해갖고, 참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좀 메일을 제가 보냈어요. 좀 이런 것이 있지 않는가 했더니 뭐 답변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 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양의 장신구를 머리에 쓴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도 여기 왼쪽에 보면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게 아프리카 인디언이든 이때 고대사 이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다큐라든가 이런 게 있죠. 항상 이렇게 그 양의 뿔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그 무리의 지도자 혹은 샤먼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아마존 부족에도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그 여성들 중에서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뛰어나고, 또 그 다음에 무리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아마존에 있는 리더들이 그런 여성들 머리 위에 이러한 거를 씌워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거 멋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이런 장식을 씌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씌워준 장식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 장식을 씌워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람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장식을 씌워주는 거다. 근데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는 족장들이 이렇게 장신구를 써서 회의를 주도하거나 의식을 집전했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이러한 족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양의 장식을 한 머리 모양을 씌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 가기 전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타울독 처음초 정성성 아름다울미. 자, 다시 갑니다. 도타울독 처음초 정성성 아름다울미. 자, 그 다음 글자 갑니다. 삼갈신자죠. 삼갈신자는 왼쪽에 그 심장이 그려져 있어요.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 그 다음에 참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진자. 참진자는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솥이에요. 솥. 솥. 숟가락이고. 그러니까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 여기 이게, 자, 제사를 하는 그 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제사라는 뜻은 발음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발음으로 쓰였는데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발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발음에도 다 뜻이 있다. 나중에 후반기에 만들어진 글자들은요, 뜻이 없이 발음만 가져온 게 있어요. 근데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후반기에 가서 막 10만 자까지 한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났을 때는 발음만 갖다가 막 만든 게 또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만자, 이만자,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 한나라 시대 때 그 허신의 설문회자가 한 만자 정도 됩니다. 만자 조금 안 돼요. 9천 몇백 자 되는데 적어도 그 만자 정도는요, 이 모든 발음을 나타내는 그 글자에 다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은 뭐다? 제사의 뜻이다. 즉 삼가다라는 얘기는 내가 뭘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 신실하다. 이 제사 지내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삼가다라는 얘기, 신이라는 얘기죠. 신실하다. 또는요, 그 다음에 삼가다라는 얘기는 이 제사상 앞에서 막 그 장난 못 치겠죠. 막 웃고 떠들지 못하겠죠. 그런 웃고 떠드는 이 입도 탁 삼가하고 옷매무새도 단정해야겠죠. 대충 막 풀지 못하 이런 것도 삼가하고. 그래서 모든 걸 이걸 삼가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한다. 삼갈신은 조심할 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옷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목소리도 단정히 하고 이렇게 조심히 그 어떤 제사 신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대충 막 그렇게 쓰는데 삼가다라는 얘기는 뭐뭘 안 하다라는 이런 뜻이 뭐 있긴 있지만 그런 뜻보다 이게 조심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조심하다. 이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방자한 것들을 좀 끊고 그리고 그런 조심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겠죠. 그게 삼갈신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끝날종. 자, 요거는 이거는 겨울동자거든요. 지금 요 모양 보세요. 갑골문입니다. 겨울동자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실을 이게 밧줄 있죠. 밧줄이라든가 이 실을 갖다가 끄트머리를 양쪽을 이렇게 이제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안 묶으면 여기에 자꾸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을 이렇게 묶어 놓고 일종의 지금도 이런 거 제가 참 시골에서 농사를 이제 좀 많이 지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걸 배라 그래. 배 우리는 이게 제주도 말로 배라 그러는데
배를 이렇게 많이 묶어놔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갑골문 시대 때 풍습이 제 어릴 때까지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밧줄을 얘기해요. 밧줄, 배, 혹은 이제 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끄트머리를 묶어놓거든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이렇게 양쪽 끄트머리를 묶어놔요. 예.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1년이다 그러면 1년의 끄트머리 계절, 이게 이제 끄트머리잖아요. 끄트머리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겨울로 쓰여요. 심지어 요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요. 얘가 이렇게 바뀐 다음에 밑에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이렇게 얼음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소전체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면서 겨울 동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의 끝자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끄트머리란 말이 없어졌죠. 겨울이란 말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끄트머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실사자를 붙여서 실의 끄트머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게 실사자를 붙이고 끄트머리를 나타낸다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끄트머리 종자예요. 원래 끝이다, 끝. 그래서 끝날 종자인데 뭐 마치다라는 것도 있겠죠. 마칠 종자, 끝나. 근데 결국은 이거는 원래 뜻은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마땅할 의.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도마의자입니다. 이게 그 도마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도마라는 말보다도 마땅하다는 말로 쓰여갖고 이렇게 도마라는 거를 또 새로 만들어 놓죠. 얘를 더 붙여갖고 이렇게 도마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마땅하다는 원래 뜻은 이게 그 도마 위에 생선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여러 개 있는 거죠. 도마 위에 생선이 이게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 생선, 일반 고기라고 봐. 육고기든 생선이든 뭐든 좌우지간 도마에서 이게 그 먹을 거를 이제 써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도마로 보는데, 이게 도마가 아니라 뭐 이제 제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도마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기를 이렇게 썰을 때는 이게 마땅하다 때문에 그래요. 마땅하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바닥에서도 물론 썰리기야 썰리겠죠. 그러나 깔끔하게 안 나오죠. 깔끔하게 이 제사상 올리는 그런 고기들은 도마를 대고 깔끔하게 그 결대로 이렇게 썰어내야 제사상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렇게 집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을 분리를 해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집 아니냐 해서 집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거 2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놉니다. 요거를 이제 요게 그 남성의 성기를 나타낸다. 물론 이게 고어를 보면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글자도 따로 있고요. 또 이렇게 다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서체로 오면서 이게 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집을 남자가 딱 뭐 이게 뭐 마땅하다 그런 그 가부장적인 해석은 큰일 나는 얘기고요. 마땅하다라는 얘기는 왜냐면 고어가 있잖아요. 이게 고문자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 남성 성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요게 남성성기라고 보면 남성성기가 두 개, 여러 개 있는 거죠. 이게 뭐 마땅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마땅하다라는 거는 도마 이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선 이 도마 위에다 놓고 정확하게 모양을 내서 이렇게 썰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귀족 집안에는 도마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 마땅한 을자였습니다. 자, 그다음 명령영자 볼게요. 자, 이재금자라는 게 있죠. 이재금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이재금에 이렇게만 된 거죠. 이렇게만 글자가 비슷하죠. 그러나 예전에 옛날 글자를 보면 전혀 아주 다른 글자입니다. 여기 갑골문에 보면은 집 밑에 사람이 꿇어 앉아 있죠. 이 집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두머리 집이에요. 우두머리 집이고 관청이란 얘기 있죠. 여기에 사람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든가 혹은 그 뭐 일종의 부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지도자라는데 이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집에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거 이게 바로 그 해서인데 요 글자는 이제 병부절자죠.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를요 이걸 팔이라고 보세요. 팔로 이렇게 땅을 짚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 거다. 이건 머리다. 이게 보세요. 여기 머리. 그럼 이제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건 집이고 갑골문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얘가 또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까지는 그 관청 우두머리 집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다. 요렇게 이게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손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관사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소전체도 보면 정확히 나오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다 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이것은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어떤 그 문짝 박사님이 또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분의 의견을 제가 아주 존중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신동윤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신동윤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도 그렇고 이 모습 모든 모습까지 이것은 그 앞에서 명령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지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명령령에는 받들어라라는 얘기가 좀 있다 이 말이에요. 받들다. 자, 명령령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갈신 끝날 종 마땅할 의 명령령. 다시 한번 갑니다. 삼갈신 끝날 종 마땅할 의 명령령. 네, 이렇게 해서 37일차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를 끊고요. 독초 성미. 그러니까 처음을 도탑게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며 신종의령이라 끝남을 삼가는 것, 끝날 때까지 조심하는 것 또는 끝남을 조심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령이다. 마땅한 명령이다. 마땅히 지켜야 될 령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읽어보자면 그러면 독초가 성미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 뭐 독초는 성미요 이렇게 되겠고 신종은 의령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독초는 성미요 신종은 의령이라. 독초는 성미요 신종은 의령이라. 처음을
돛답게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요 끝남을 신실케 한다는 것은 마땅한 영이다. 독초는 성미요 신종은 의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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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37일차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38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